2017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에 오신 참석자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GW 코리아 2017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과 혁신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곳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륨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GW 코리아와 글로벌 기업가 정신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 행사의 일환입니다. 본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과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역별 기업가 정신 역량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국내외의 스케일업 생태계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세 분의 주제 발표와 또 세 분의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행사에 앞서 행사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종국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종국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을 맞이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우리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 포럼을 더욱 빛내주시고 포럼의 깊이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태피의 행사를 지원해 주시는 한국 엔젤투자협회의 고영화 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부 벤처 과장으로 계시는 김영태 과장님, 그리고 중앙대의 김진수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제 기업가 정신, 앙트프로너십과 스타트업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기조를 연구를 하고 또 이런 기업가 정신 창업의 확산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우 센터장을 비롯해서 김영환 박사, 이종호 박사, 또 기타 여러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 연구센터에서는 영 이노베이터스 토크라는 그 행사를 지금 5년째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과 혁신 성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40년 전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또 뭐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지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기업가 정신하고 지금 아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뜻은 변함이 없는데 형태가 변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기업가 정신은 어쨌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나라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기업가 정신이고,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지 않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지속적으로 사회에 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40년 전에 그
우리 산업 환경은 굉장히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은 정말 가장 더 중요하게 된 게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사회적인 가치를 또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혁신기업 연구센터를 비롯해서 스태피에서는 이런 기업가 정신과 창업을 확산하고 또 어떻게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연구를 앞으로도 지속할 겁니다. 오늘 이 세계 기업가 정신 주간에 저희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재단의 남민우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스태피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어떤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형성하고 또 정부의 역할과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혁신 성장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본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은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 제 416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이제 연계 행사로 진행됩니다. 저희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은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관련된 혁신 관련된 정책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그중 기업가 정신 관련된 이슈는 많이 다루진 못했지만 가장 최근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는 다른 때와 다르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주제 발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발표 이전에 먼저 발표자분께서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우 센터장님 인사.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지역별 기업가 정신 역량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국내외 스케일업 생태계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외부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고영아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과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김진수 중앙대학교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본부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416회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해서 열리는 본 기업가 정신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 센터장입니다. 김선우 센터장은 2008년부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2012년도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서 기업가 정신 생태계와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혁신기업 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관련된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15분 정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선우 센터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른 시간서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스태피 혁신기업연구센터장 김선우입니다. 416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의 주제는 기업가 정신, 또 두 번째 발표인 지역생태계, 스케일업,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혁신성장입니다. 큰 주제를 다루어서 다른 포럼 때보다 연사가 또 많고 또 패널분들도 가장 바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15분간의 이제 짧은 발표를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들에 이제 답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 시대구문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이전과 다른지,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 발현을 위해서 개인과 기업, 또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딥러닝, 자율주행차, IBM의 왓슨,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신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정말 새로운 산업혁명이 온 것인지, 또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인지 위협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산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핵심 동인들로 이제 세 개의 층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제 5대 기술이 나오고 있고, 매크로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간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상 세계에서 이를 분석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적용시키는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까지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리프킨 등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연속이다, 디지털 전환의 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는 세계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저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경제학계에서는 저성장이 이제 필연적으로 자리 잡는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이 경기 불황을 4차 산업혁명의 추동 요인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지만 어떤 인재에 대한 핵심 역량이 변화하고 있고, 규제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 개인의 삶을 굉장히 스마트하게는 하지만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사이버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사회 경제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대 구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종사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어떤 일자리 감소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생산성 증대라는 기회의식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관심이나 매체의 노출로 인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이전과 다른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와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것, 또 지속 가능한 혁신의 리더십 정도로 이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보면 혁신 활동과 유지 관리 어떤 활동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가치 창출인 혁신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더 어려워졌고 과거의 가치 창출의 방식과는 이 내용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 정신은 이전과 다르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작동하는 경제에 있어서도 예전까지의 어떤 안정성이나 전문성, 동질성이나 확실성, 규모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던 관리 경제 모형이 이제는 유연성, 연결성, 다원성, 역동성, 독창성 이런 부분들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기업가 경제로 변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이 변화한 것들도 기업가 정신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라고 해보면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기업가 정신으로 여겼지만 린 스타트업의 개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추어졌고 엑셀러레이터는 개인을 기업으로 만들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물리적인 생산 요소에서 가상적인 가상의 역량으로 경쟁력이 이동하는 것들, 이제 이런 최근에 스타트업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개인성에 있어서의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인간의 행위와 본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사회적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나 해법의 적용이라고 할 때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에 이제 직결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적인 사고, 가치관이 필수적이 되었고 다원화된 고객 한 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정부의 경제성장, 산업정책의 시기를 제1의 물결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본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벤처 붐 시기를 제2의 물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에 이어서 2010년도의 창업 대중화 현상을 제3의 물결로 이제 정의하고 있고 각각에 속하는 산업적인 특성이나 어떤 창업의 동기,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기존 기업과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토론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 머스크라든지 베조스 같은 앙트프로니어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새로운 미래와 어떤 혁신을 설계하는 이들,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 끊임없이 모험을 하고 전 재산을 이제 다시 투자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러한 혁신가들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결론 부분입니다. 기업가 정신 발현을 위해서 개인과 기업 또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개인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 기업가 정신, 기업의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은 각자 모두가 이제 앙트프로니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앙트프로니어가 어떤 이제는 타고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유연한 전문 능력을 갖고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의 초점을 두되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각자의 장점을 결합해낼 수 있는 그런 소셜 캐피탈 부분들을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기업도 이게 자체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어떤 역량을 통합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주체로 변해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정부 부분인데요. 정부도 이제 앙트프로니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정부가 나서야 되고, 개인과 기업이 위험에 뛰어들었을 때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의 역할,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트램폴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램폴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책 과제 부분입니다. 7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발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트램폴린 역할로서 3가지 정도의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도 이제 앙트프로니얼 스테이트, 마주카토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장기간 동안 투자하는 그런 부분,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정부가 어떤 경제를 촉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일에 투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나사가 이제 사람을 달에 보냈던 일이나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이제 기업가적인 정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린다 그리튼의 이제 100년의 삶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100년을 사는 동안 이제 3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전문성을 습득하는 것들이 평생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들이 마지막 3번째 부분이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요.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또 여기 한편에서 이제 보안과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4번째 과제로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성공이라고 했을 때는 제도 혁신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 기업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지금의 열거주의적인 이제 규제 방식을 바로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선은 규제 샌드박스나 프리존이나 규제 적용 면제 등을 활용해서 법령이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확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럽의 기업가 정신 20년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고급 연구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포닥이라든지 신규 박사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OECD에서의 논의가 많은 보고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세대별, 지역별, 또 성별 기업가 정신 격차가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같은 역할이 더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